이번 주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느냐. 지금 네. 일단 정가에서 어떤 얘기 돌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납니까? 저는 여러 가지 뭐 네. 현재 지금 상황상 그리고 국내 정치 현실 여러 가지 또 고려하더라도 네. 저는 진작에 방송을 좀 합니다만은 예, 예. 이번 주 네. 그러니까 3월 셋째 아. 주 정도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선거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이제 선고가 있죠. 그렇죠. 더 이상은 뭐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자고우면하고 예. 뭐 이 헌재도 일정 부분 정치적 영향을 받는 뭐 그런 헌법 기관입니다만은 더 이상 이걸 시간을 끌어가지고 네. 국가적으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아직도 평의를 하고 있다. 아니다. 그 판결 다 끝났고 진짜 마지막 이 뭐 저 국민들에게 그 알리는 그 주문 이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설이 네. 100가지 설쯤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취재를 어떻게 합니까? 예. 헌재 발은 못 본 것 같아요. 헌재는 이렇게 밝혔다 뭐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이제 대법에서 예. 대법관들 이렇게 최종 뭐 선고 앞두고 예.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이 뭐 어떤 경우는 알려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네. 뭐 그렇죠. 헌재 네. 일국의 대통령 지금 탄핵 탄핵인데. 심판을 다루는 문제인데 네. 그 뭐 일부 유튜버나 또 일부 애척하는 추측성 기사를 쓴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맞죠. 말 그대로 애척이고 추측이고 네. 그 뭐 출처는 정말 정확한 그런 소속을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단 그런 뉴스를 퍼뜨린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모으려는 일종의 이제 그렇죠. 일종의 정치 캠페인처럼 지금 이게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케팅이죠, 뭐 그거. 마케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양쪽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예. 보통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종의 우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할까요? 네. 국힘 지지자들 거기서는 전부 막 4대 4다 그러면서 뭐 저 4대 4인데 뭐 조선일보 법조팀한테서 들었다 확인했다 이런데 제가 우리 조선일보 법조팀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 준 적도 없고 그런 거 만든 적도 없대요. 그렇게 돌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이런 일종의 뭐 클리앙이니 이런 민주당 사람들 다니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주진우 기자랑 박주민 의원이 들었는데 8대 0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확인했는데 지난주 화요일까지 7대 1이었고 그리고 추가 평의를 통해서 8대 0이 이미 됐다. 이미 이게 됐다. 지난 주말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CBS 김현정에 나온 모 기자가 기존 헌재 재판관들한테 들은 썰은 최종 조율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견이 있다가 최종 조율이 됐다. 그러니까 이쪽은 8대 0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 이쪽은 4대 4로 계속 만들고 있고 어느 쪽입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 예. 네.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아투데이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말 나온다면 각하고 다음 주에 나오면 기각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기사 나오죠. 어제 네. 이 기사 보고 발칵 난리가 났었네요. 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사 내용의 안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 헌법학 최고 권위자가 이제 경희대 허영 교수. 법학 전문대학 교수 허영 교수지 않습니까? 예예. 허영 뭐 교수님 그 말씀도 인용을 했는데 예. 허영 교수가 헌재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될 당시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헌재에서 탄핵 준비 기일 네. 그러니까 탄핵 변론 기일을 잡는 준비 기일 때 헌재 측과 국회 탄핵 소추팀 간에 이 내란죄 부분을 드러내고 그렇죠. 심판을 하기로 진행한다. 네. 뭐 이런 정도 기사 나와서 사실상 헌재 불신의 가장 큰 맞습니다. 씨앗은 시작점이지.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헌재 소추 사유 절차에서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 소추의 가장 핵심 논의 내란죄를 그렇죠. 갖다 그렇죠.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탄핵 소추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헌재에서 심판을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게 맞나 틀리냐를 네. 그걸 심판하는 거기에서는 막상 내란죄를 갖다 드러내니까 빼버리죠. 이게 얼마나 웃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동일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아, 그런 동일성이 부분에 떨어진다.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네. 이 부분이 아마도 그게 이 각하에 사유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각하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그래서 과정. 나경원 의원이나 네. 뭐 지금 국민의힘 일부 네. 의원들이 주말 이 휴일 집회에서도 네. 각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형사 재판이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이 듀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 듀 프로세스. 예. 이 절차의 정당성 이걸 갖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출발점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이게 이제 네. 내란죄 철회 부분하고 네. 그 헌재법 이제 32조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 흥결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적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판을 물리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이런 얘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하 시켜가지고 네. 다시 가서 국회에서 다시 탄핵 의결해서 와라. 그런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정확한 예.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국회로 다시 가면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또 표결 갈 수가 있지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정말 나라 혼란은 어떻게 되냐라고 네. 하는데 그런 절차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이미 나라는 충분히 혼란스러워. 거기다 혼란을 더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말씀도 또 하세요. 근데 네. 만일 그렇게 해서 네. 국회에 다시 예. 탄핵 소추를 다시 재추진하게 된다면 아마 네. 이건 탄핵 소추 의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뭐참 방송용 용어는 적절치 않은데 내다봐야 친 거죠. 네. 한마디로. 아, 대답. 내다바이 전문 용어 나왔군요. 참 그러니까 이게 헌재 입장에서 본다면 헌재도 계속 이렇게 늦추니까 네. 사실은 이미 이제 역대 뭐 대통령 벌써 저희가 탄핵 심판 3번이나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을 다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길어봤자 2주고 한 사람은 11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별로 끝나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리기일이 지금 20일째. 20일째. 그러니까 최후 진술 종결하고 난 예. 이후에 지금 이제 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이 날짜가 20일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이나 또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아직까지 이 예정 고지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렇죠. 보면은 뭐 빨라야 이번 주 목금. 이번 주 목금하려면은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변론이고 그러니까 수요일쯤에는 통보 그러니까. 언제 최소 이틀 전에는 알려준다면서요. 그리고 이틀 전에 하려고 그러면 목요일 하려고 그러면 내일 정도는 내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헌재가 이렇게 장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이제 증인들을 많이 안 했죠.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를테면은 요리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요리를 해놓고 나서 지금 뜸들이는 시간 시키는 시간만 지금 엄청 길어지는 이런 지금 가분수적 상황이에요. 그럼 반말 이상할 텐데. 네. 말이 이 뜸이 제대로 덜지도 않을 뿐더러 예. 또 네. 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불을 급하게 뗐으니까. 그렇죠. 그럼 밥이 이게 이제 적당한 뭐 이 불을 맞습니다. 떼다가 또 나중에 뜸을 들이려면 네. 불을 좀 약간 줄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이 네. 완성되는 건데 아 우리 의원님 오. 요리 좀 하시는데. 헌재 네. 같은 경우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이 예. 처음에 털도 안 벗고 그냥 연불보다는 그쵸. 덮밥에 눈이 맞습니다. 멀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맞장구를 휘둘린 일정 부분 거죠. 쳤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이 신뢰성을 네. 잃고 불신하게 되고 이번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벌써 이제 지지난 토요일이 됐습니다만 네. 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네. 대통령을 갖다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요구한 그 기간은 공수처예요. 그렇죠.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 가지고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네.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 다 허용을 하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 내용 그대로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소 내용 중에는 보면은 공소장에는 네. 이 검찰에서 예. 뭐 자체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있지만은 경찰 네. 또 공수처 예. 이렇게 전부 내용이 다
그냥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기소가 된 건데 그 문제는 그런 형사소송 그런 기소 공소장 내용을 갖다가 헌재에서 이 심판을 하면서 전체 평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검찰의 수사 기록, 네. 진술 정언 이런 걸 전부 다 증거로 채택하는 걸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이제 공소 제기를 요구한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서 두 가지 사유인데 그러니까 구속 예. 계산법이 잘못되는 거죠. 계산법 날수냐 시간이냐 두 번째. 그거. 두 번째가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이 잘못했다. 수사를 할 예. 주체가 맞느냐 그렇죠. 이 의문부터 풀고 가자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 결정을 갖다 하기 전에 그런 불법 수사 기관이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말 수사를 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그냥 검찰의 이 기소 공소 내용이 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한 공수처 거라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걸 드러내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양성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재판관 한 사람이 이제 중간에 사퇴가 되어지고 그 새로 이제 신임 재판관이 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변론기일에서 쭉 진행된 내용을 전부 다 리서치하는 그 시간이 7개월이 소요된 겁니다. 즉 그 말은 7개월 판결이 걸렸다. 그만큼 네. 늦어졌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인 측에서 문제를 걸면 그렇게 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이번에 변론 재개 요청 없이 네. 깔끔하게 이제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이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뭘 이렇게 자고우면하면서 별 억측이 다 나오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깔끔하게 네. 지금 일을 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거 엄청나게 사서 네. 지금 헌재 허둥지둥하고 예. 헌재 자신이 국민적 신뢰를 그런 상실한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을 네. 다 알아요. 네. 그게 자신들도 그만큼 위축돼 있어요. 네. 더군다나 뭐 마흔의 재판관 내지는 그렇죠.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도 이제 많잖아 네. 국민들이 다 아,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공정한 이 헌법과 법률에 입에된 그런 양심적 그런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도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청 내노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네. 그 변호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네. 변론 재개 요청을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저는 이걸- 어떤 고도의 선택이었다고 그럼요. 보는데. 네.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설구치소 나오고 난 뒤에 간저에서 일부는 간저 정치가 있을 것이다 우려를 네네네. 했지만은 네. 저도 간저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뭐 그럼요. 움직임은 그런-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건데요. 뭐 우려나 뭐 그런 뭐 지금 이제 강장 저 집회 시에 예. 보수 우파 진영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도 내지 않고 그렇죠. 진중하게 예. 아주 고도의 질전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한덕수 총리 선고를 왜 안 하느냐, 언제 할 거냐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원의 헌재 재판관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네. 따른 그 판단은 헌재가 진정해 해놓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변론 기일이 지난 2월달 네. 2월 하순에 네. 끝났어요. 아니 이것도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되기 이전에 헌재가 조금이라도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대대행이 지금 미국을 상대하는 게 맞습니까? 네네. 안 그러면 이 대통령 그런 대행이 더군다나 미국 대사까지도 하고 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엄청나게 애교 관계뿐만 아니라 통상 관계, 예? 이런 양국 관계에 있어서 지금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 수준을 갖다 네.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기재부 관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통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아, 그러면 오로지 그리고 외교적 경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덕수 그런 좋은 자원을 대만은- 갖다가 새롭게 발탁 해도 뭐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대행으로 할 수 있었어. 예. 그나마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크게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정을 찾아서 대통령 이 심판이 나고 또 뭐 나고 난 이후에도 그게 안정되는 예. 시간까지 충분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재가 정치적이어도 너무 정치적이다. 정치적 이유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믿음 한덕수 눈치 보지 장관- 않고서는 이런 못한다는 이런 걸 왜 하는 한덕수 거야, 이거. 총리를 먼저 이제 탄핵을 기각시키고 나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탄핵이 기각이 되는데 그 위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못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도 그 중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네. 이제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 중에서 그러니까 국회 두 명은 두 명은 임명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2명 임명도 그게 적법한지 그게 또 시비가 걸릴 수 노수시간이나. 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우려도 좀 네. 내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잊어먹고 바라는 그냥 건가? 대통령보다 더 뒤에 해버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 결과 나오고 한덕수 결과 나오고 나면 이제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날 테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네. 굉장히 많이 얘기가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럼 그때 그냥 쓱 묻어갈라 그랬나? 그럼 민주당 지금 네. 이제 그저께 정책위 여장인 진성준 의원이 진성준.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상목 대행 헌재 심판 끝나고 나면 한번 보자.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러네요. 탄핵 당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 다시 심판- 복귀시키나요? 예? 복귀하는 그 결정해 줄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니 이거는 뭐 국회에서 그냥 네. 행한 절차가 그렇죠.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3분의 2고 장관 총리로 생각하면은 가반으로 했을 건데 그거 판단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판단을 안 해주고 있는 거 그 아닙니까? 판단도 안 해주는 헌재가. 거죠. 그리고 왜 그거- 못 하겠습니까? 예. 그 의결 정석수 자체도 우원식 의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이게 다 꼬였어요. 지금 예. 모든 게 다 꼬여서 사실은 헌재조차도 스스로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꼬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적 헌재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이렇게 자고우면하고 뭐 많은 심판 이후에 국민적 갈등 분열 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대 0으로 가기 위해서 헌재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 자가당착에 빠진 자가당착에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그날 뭘 해야 됩니까? 결정문이 나와야 돼요. 네. 예. 결정문 나와요. 이 결정문이 잘못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25부 그 재판장 부장판사 지기현 부장판사.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이 말 잘못되면은 재심까지 나중에 가야 돼. 그렇죠. 예. 헌재가 재심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재가 헌재 재심이 있다고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네. 단심으로 끝나지만은 네.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 예. 공권력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판단을 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 이- 헌법 특종.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헌재에서 결정문을 갖다가 이 흥결없는 결정문을 만들려면은 네. 책제 피지 않고 나중에 네. 가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네. 그 결정문을 갖다 쓰기가 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행정 소송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재심 행위를 예. 재심 행위의 성격을 네. 국가가 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의 지위 문제인데 네. 네. 권한쟁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의 지위를 갖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내용이 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네. 또
유연적, 위법적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지는데 네. 그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위한 어떤 그런 수사 수체로 나섰지만은 네. 이미 구속 취소 결정한 중앙지법에서부터 네.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정의정돈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예. 결정문 음. 작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도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는 나오네요. 사례가 없답니다. 사례는 없. 사례는 없답니다. 예. 사례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완벽한 결정을 논란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논란될 수 완벽하게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 지금 특히 이제 뭐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뭐 나름 하나하나 그 우려를 네. 갖다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판 연구관들이 그걸 갖다 보완하고 그걸 다시 지금 이제 검찰의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네. 다시 보고 또 현재 10일차 변론 기일 동안에 한 그 정원 진술 이 부분들도 전부 다 보면서 이걸 야. 갖다가 이제 탄핵 심판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면 결정문이 이게 역사에 이제 한치의 흠이 흠결이 생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 엄청난 국민적 혼란이 지금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도 근데 한치의 흠결이 없기가 네. 힘든 게 이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공소장 내용의 80% 이상이 지금 변경된 날라왔잖아요. 사항인데 그 나머지 20%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 연관성 있는 거를 80%가 빠진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민주당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빼줬다. 이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봐요. 그러니까 네, 탄핵 변론 기일 준비를 위한 준비 기일 때 네, 국회 탄핵 소추팀 변호인과 헌재 간에 맞습니다. 내란죄를 드러내기로 네, 했다. 그렇죠. 그걸 그러면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이 있고 탄핵 소추를 한 국회 네. 측이 있는데 네, 어느 일방 한 측하고 그런 협의를 네. 했다 그러면 그렇죠. 중대한 헌결이 됩니다. 동의했느냐? 더군다나 국회에서 네. 탄핵 소추를 갖다 의결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위를 정지시키는 그런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이 네, 가장 핵심 내용이 내란죄란 말이에요. 네, 그 내란죄를 헌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행법 사항이다. 네. 행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범죄 사실 네. 정도에 네. 따라서 예.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소추 의결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내란죄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예. 비상계엄을 이 비상계엄 이 자체가 그렇죠. 예?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란죄로 예.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같이 변론 준비 기일에 같이 협의해가지고 있었어요. 삼자가 예. 네. 이 부분은 행사 재판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우리가 같이 뺍시다, 헌재에서 문제. 이게 예.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빼면은 그건 문제가 네. 없겠죠. 네. 근데 왜 국회 탄핵 소추팀과 네. 헌재와 그것도 뭐 나중에 국회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뭐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실드 치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건 중대한 그런 절차예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정영식 하고 재판관이죠. 있잖아요. 네. 이 정재판관 같은 경우는 법리 판단이 아주 세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그 평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네. 철저히 검토한 뒤에 헌법 뭐 이런 위반 여부를 갖다 네. 최종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헌결이 지적됐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결정문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안 근데 나오겠다, 지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선고 기일을 예. 네. 빨리 못 잡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정문을 네. 한결 없는 결정문을 쓰기가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뒤늦은 얘기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12명. 예. 12명이 이를테면은 사실 그렇게 저 내란죄 부분을 뺐을 때 안 정말 던졌죠? 변심을 해서 예. 일종의 내 표가 도용당했다. 나는 여기에 속아서 탄핵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 탄핵안 인용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저는 했더라면
그것도 또 법리적으로 싸울 수는 있었겠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국회 의결에 대해서 탄핵 그렇죠. 심판 그 발의에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죠. 예. 대해서, 예. 헌재에서 탄핵 심판 내용에 네. 그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내용 중에 내란죄를 드러낸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국회에서 그러면 재의결을 재의결해야 받는 절차를 된다. 갖다 네. 분명히 가져야 된다. 네. 그때 많은 헌법학자들, 그렇죠. 법률가들 네.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크진 근데 않았어요. 의원식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네. 크지는 않았어요. 네. 국힘이 원식 국회의장은 예. 그럴 필요 없다. 예. 쉽게 말하면 사무처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국회의장인 내가 예. 판단하면 그냥 끝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국민의힘 거예요. 의원들이 강력하게 또 특히나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까지 사실은 강력하게 뭐 정치적으로는 안 됐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절차에서부터 굉장히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네. 대통령직을 정지시키고 네. 이 탄핵 심판의 적합 여부를 갖다가 네. 헌재에서 다뤄보자.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네요. 오히려 헌재도 어, 편하고 헌재. 헌재도 그러면 네. 다시 던져버리면 깔끔하죠. 되죠. 그러면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자 그런데 국회로 가져가세요. 국회에서는 내란죄가 제일 핵심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은 정말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를 그냥 다 안고서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은 예.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나 농후한 가운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때 4대 기각 4로 결정 날 때도 4대 3이고 예. 그 상황 불과 이틀밖에 출근하지 못한 그 위원장을 탄핵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또 4명은 그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네. 또 적법했다고 적법한 절차로 가지고 제대로 한 거다. 줄탄핵은 아니다 그러고. 예? 예. 이게 참 그런 이런 문제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네. 언론에서 늘 이게 어떤 경우에도 헌재 저 판결이 나오고 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승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저희야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가치를 향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너무 양쪽에 다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란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법이에요. 네. 형사 네. 그렇죠. 행법 형법이죠.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서 그걸 이제 범죄 사실의 이제 중한 내용을 이제 결정을 재판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그 형사 재판에 결정할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미리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 내란법이다. 네. 예. 국민의힘은 내란 공조 정당이다. 그렇죠. 예? 이 내란을 갖다가 헌재가 왜 시간을 갖다가 네. 촉박하게 빨리 심판을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털도 뽑지 않고 예. 그냥 날걸로 드시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러다 그런 보니까 예.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전체가 사실은 계엄 발령되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일종의 정말 홀리듯이 맞아요. 뭐 홀리듯이 그냥 호로록 정말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내다바이 당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뒤늦게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게 지난번 뭐.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가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이 그 이후로 멘붕이 와버렸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이후로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한.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길거리를 쏟아내 놨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구속 그렇죠. 취소. 결정을 내린 또 법원이 중앙지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통령에게 쉽게 말하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그런 행사 재판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만 내린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본안을 다루는 네. 네. 주심 재판장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더군다나 국제법인권연구회고 네. 예. 흔히 말하면 보수 성향의 뭐 어떤 뭐 아니죠. 지역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을 이 사람도 그냥 법리에 충실하고 그러면은 예. 오리지널 그냥 법관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내가 최종적인 나중에 판결을 하려면은 이분부터 묻고 가야 된다. 내란죄를 가려면은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런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예. 그걸 그런 데가 수사 주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제기가 된 거거든. 네. 이걸 한마디로 재판하는 게 맞느냐 예. 그 문제를 맞습니다.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직위원 판사가 그 한 사람 정도도 그런 건데 재판 헌재가 얼마나 이게 예. 문제가 지금 크게 심각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눈이 확 디비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네. 야 우리가 직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보다는 우리가 더 네. 잘 써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직위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만들어낸 그 구속취소 결정문에 네. 만들어낸 논리 논리. 이거를 못 이기면은 헌재도 그걸로 못 내리겠네요. 그러니까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직위원 부장 판사의 그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그걸 자신들이 손에 쥐었지만은 네. 직위원 그 재판장을 갖다 공격하고 법원을 갖다 공격해서 다른 데 같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직위원 판사 탄핵하자 뭐 이렇게. 괜히 그냥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하프리 네. 빰은 거기서 얻어 맞았는데 네. 하프로는 그냥 검찰에 대고 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말로 아이 사법 절차로서 절차대로 법정에서 했는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데 그걸 또 탄핵하겠다고 지금 현재 공갈 협박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원님은 그게 단순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권 때문에 판사를 탄핵하는 걸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논리적으로 공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그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헌재 입장에서는 네. 저 내란죄 행사재판장인 저런 네. 사람도 네. 내란죄 의혹을 가지고 지금 현재 네. 예.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전에 네. 만반의 그런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사전에 기억하네. 찍고 내가 판단하겠다. 판단하겠다. 주심 판사로서 앞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네. 나가는 지중인데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네. 국가에 맹운이 걸린 이 대통령을 갖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이 내용을 이 심판을 갖다 내린 그 결정문이 여기에 또 책 잡히고 저기에 책 잡혀가지고 예. 이건 아무리 단심죄라 그러지만 국가 공권력을 갖다가 네. 한마디로 유지하느냐 안 그러면 날려버리냐 그 네. 판단이 그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헌재 그냥 네. 이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민주주의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예, 저는 앞으로 정말 이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그 판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 헌재를 정말 뭐 계속 그래도 헌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와 예. 정말 우리나라가 헌재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봐요. 지금 제가 네.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헌재 재심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변명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 때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 이렇게 헌재가 스스로 판단을 해온 경우가 있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았느냐를 당신이 나한테 다시 물어본다면 네, 그거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심을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헌법 소원에 대해서 네. 재심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헌법 재판소의 네. 그 재심 사건에 대한 판단들이 네. 있었고요. 네.